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예고편 봤는데 별로 느낌이 안 왔어요? 관심 없었어요? 아니면 이런 영화가 나온지도 몰랐어요? 이런 장르 잘 몰라요? 안 좋아요? 상관없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으면 되잖아요. 이 영화 재밌어요. 광고가 아닌데 이 영화 재밌다고 말하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세요.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스포일러 없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던전 앤 드래곤이 개봉을 했죠. 저는 이걸 감사하게도 시사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미리 좀 봤었는데 영상을 찍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길게 말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 영화 스포일러 없는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총평, 제가 좋았던 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아쉬워하실 수 있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영화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의 총평. 거봐, 시리즈물이 아니어도 이런 게 나온다니까. 헐리우드의 이제 영화 소재가 다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시리즈물이 아니면 만들질 않는다. 시리즈물이 아니면 흥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또 리메이크를 해야 된다. 시퀄을 만들고 프리퀄을 만들고 스피노프를 만들어야 된다. 이미 이 얘기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물론 이전에 동명의 영화가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그거랑 완전 별개로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제작진도 얘기를 했는데 딱히 이거를 시리즈로 만들려고 막 힘을 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시리즈가 나온다면 나와도 되게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고요. 아니라고 해도 이 안에서 잘 끝나요. 근데 이게 재밌어. 그리고 새로워. 이런 면에서 이 영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재밌으니까 보러 가라고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영화였다. 아니, 이걸 더 넘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영업하고 싶은 영화였다. 라고까지만 정리하고요. 좋았던 점 3가지 정도 나눠보죠. 첫 번째, 이 영화의 좋았던 점, 올드함과 트렌디함의 절묘한 조화.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놀랐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요 IP는 저는 어릴 때 오락실 게임으로 알았던 작품이고요. 되게 유명한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오락실 게임도 더 이전에 TRPG 게임으로 있던 거를 가져온 거래요. 그러니까 원조는 TRPG 게임이라는 거죠. TRPG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드게임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오래된 게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런 판타지 세계관이나 판타지 게임을 할 때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중세 판타지 기반을 하는 작품들에는 전사, 도적, 엘프, 마법사, 드루이드 이렇게 클래스들이 나뉘는데, 물론 어떤 종족에 관한 이야기는 판타지 세계관에서 예전부터 있었지만 게임 하나를 즐기기 위해서 클래스를 선택해야 되는 것, 요런 개념을 세상에 소개한 작품 중에 하나가 던전 앤 드래곤이래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영화의 하나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작품 자체가, 원전 소스 자체가 너무 근본이 있는 소스고, 심지어 이 소스를 빛나게 하는 게 지금 판타지 세계관을 너무 대중적으로 알린 요소기 때문에 이 요소를 뺄 수는 없어요. 그러면 판타지 세계를 아는 사람들, 판타지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올드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초반엔 좀 그렇게 보여요. 작품이 시작되고 스피디하고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프닝 시퀀스가 지나고 초반 어느 정도까지는 빌드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캐릭터들이 소개되고 세계관이 소개되고 이들의 여정이 소개되고. 근데 이 방식이 조금은 전통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런 판타지 영화의 전형적인 흐름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해외평이 되게 좋다 그래서 엄청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좀 올드한 구석이 있네, 조금 루즈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고 나서부터 갑자기 어느 순간 뭔가 튀어나와. 웃긴 코드가 억지로 웃기는 게 아니라 되게 쿨하게, 그리고 그 개그 코드가 되게 세련됐어요. 요즘 개그예요. 요즘 흐름에 맞는 개그도 있고 요 몇 년 유행하고 있는 B급 감성의 개그도 있고, 굉장히 전통의 A급 같이 진행을 하다가 뜬금없이 B급 개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잘 먹혀요. 그래서 초반에는 내가 앞부분을 좀 루즈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피식하는 정도예요. 뭐 이런 정도였다가 이게 자꾸 터지니까 가만 보니까 얘네 웃기네 이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저는 이런 씬도 있었어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 작품 자체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더라고요. 즐기고 있어. 그래서 이 초반에 어느 흐름만 지나면은 재밌는데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의 취향에서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흔히 이런 B급 감성 개그를 넣는 영화들이 요 몇 년 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가끔씩 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뭐냐면은 웃겼어, 감성이 잘 먹혔어, 근데 이게 웃길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1절, 2절, 3절, 4절, 4절까지 갈 때까지 이 웃음의 순도가 옅어질 때까지 똑같은 장면의 그 개그를 계속 보여줘요. 반복도 아니고 그 장면에 그냥 계속 개그를 써. 그러면은 재밌다가도 이게 힘이 빠지거든요, 관객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몇 초간의 늘어짐 때문에 지루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작품은
분명히 웃긴 거를 하고 있는데 지들은 되게 진지해. 당연히 상황 속 캐릭터들도 되게 진지하고 이 연출을 하고 있는 감독도 이걸 진지하게 연출해요. 중반에 진짜 웃긴 씬들이 막 나와요. 그림만 봐도 웃긴 어떤 그림들이 막 있어요, 눈앞에. 그럼 비주얼들이 눈앞에 펼쳐져요. 근데 그 비주얼이 얼마나 웃긴지 막 조명해주지 않아요. 야, 이거 되게 웃기지? 너 놓쳤을 것 같으니까 내가 자세히 보여줄게. 이게 웃긴 거야. 요걸 네가 지금 봐야 된다고.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았어. 카메라는 주인공들을 굉장히 진지한 상황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웃겨요. 되게 웃길 수 있는 걸 이 정도까지만 딱 보여주고 끊는다고? 자제력이 좋은데? 되게 쿨한데? 이래서 이 뇌절까지 가지 않는 적정선까지 하기 때문에 정말 웃기고 재밌는 작품이 탄생했다. 묘하게 융합이 잘 되는 희한한 작품이 생겼다. 아주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좋았던 점, 그 안에 등장하는 액션 씬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근데 취향에 따라 갈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CG로 이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님들도 최대한 아날로그 같은 감성이 느껴지게 그 안에서 배우들도 몰입할 수 있게 영화를 찍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저도 우연히 유튜브 메이킹을 봤는데 CG라고 생각한 장면도 진짜 찍은 장면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지 싶은 장면들. 그리고 실제 등장하는 크리처들도 분장이나 애니메이트로닉스로 등장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영화는 CG로 대충 때우고 넘어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영화의 모든 장면을. 실제로 영화의 구성이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액션과 마법에도. 당연히 마법에는 CG가 쓰이죠. 근데 일단 액션만 얘기해도 맨몸 액션의 합이 엄청 많이 등장하지 않은데 그 합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동선도 잘 짜여져 있고 그걸 또 수행하는 미셸 로드리게스 너무 액션 잘하니까 그런 맨몸 액션들도 잘 만들어져 있고 중간중간 당연히 판타지 세계관이다 보니까 마법이 등장합니다. 마법사들끼리의 대결도 있고요. 예고편에 나왔지만 드로이드도 등장을 해요. 굉장히 잘 짰어요. 뭐랄까, 이게 엄청나게 장대한 전투를 갖고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의외로 소박한. 그래서 뭘 기대하셨느냐에 따라서 전투가 조금 소탈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전투 자체는 굉장히 잘 짜였고 이런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 어떤 액션씬을 취할 때 흔히 보여주는 액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배우가 다른 느낌으로 연기를 하지만 결국 쓰이는 효과는 다 비슷하고 액션 다 똑같고 그런데 여기에는 신선함이 느껴져요. 그런 기술들은 예전부터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영화에서 이런 게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거 본 적이 없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에 나오는 액션도 되게 좋아했고 중간에 드로이드가 맹활약하는 어떤 장면이 있어요.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뭐야 이 되게 잘 짰네? 뭐지? 연출 잘하잖아? 이러면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는 여러분도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 작품의 좋았던 포인트, 확실한 여정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들. 영화가 전체적으로 도둑들이 뭔가 훔쳐내는 뭐 오션스 11 같은 하이스트 무비라고 그러죠. 도둑들 요쪽 계열의 영화예요. 부제 자체가 도적들의 명예잖아요. 그 당연히 그 도둑들이 활약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소스가 TRPG라 그랬죠. T자 빼면 뭐야? RPG, 롤플레잉 게임. 우리 게임 같은 거 할 때 여정을 떠나다니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 느낌이 영화에 살아있어요. 최종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목표에 가기 위해선 지금 당장 그렇게 갈 수가 없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준비해야 되는 게 왜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일단 관객으로서 설득이 되고요. 또 그 중간 준비를 위해서 사소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것도 설득이 돼. 요걸 하러 가고 요걸 하러 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그 모든 여정이 관객에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가끔 이런 하이스트 영화나 이런 여정을 그린 작품들을 볼 때 너무 지들끼리만 알아듣고 빨리빨리 지나가서 보는 관객은 얘네가 왜 여기 있더라?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냥 아 가니까 갔나 보다. 액션 좋으니까 됐네.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막 친구한테 묻고 근데 아까 그거 왜 간 거야? 아 그래서 간 거잖아.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이 모든 게 정말 확실하게 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영화를 보면은 잘 여정을 따라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깔끔해.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일이 벌어져요. 영화 안에서.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작품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만 또 이 던전 앤 드래곤 세계관,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소스를 활용한 작품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어떤 맛들이 있습니다. 장르적으로나 이들이 하는 것 자체는 이미 다른 영화에 다 있었는데 요걸 요렇게 풀어낼 수 있네. 그만큼 감독님들이 요 세계관에 대한 애정을 갖고 만들었다는 게 좀 느껴지고 또 반복하는 대로 그 모든 것 안에 현대적인 느낌이 너무 잘 살아있어서 확실한 여정에서 이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맛이 순간순간 계속 나온다. 너무 좋아했던 포인트였어요. 그 정도가 이 작품에 제가 좋아했던 점을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추천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든 거니까 굳이 이걸 짚어야 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이 영화가 취향이 안 맞으신 분들은 가면 괴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딱 한 포인트, 이 영화를 보고 그냥 너무 아쉬워하실 분들만 정리를 해보자면 당연히 중세 판타지 안 즐기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으나 근데 이거 중세 판타지라고 안 봐도 맛이 되게 정말 요즘 맛이어서 중세 가오갤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중세 스킨 자체가 싫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반에 이렇게 약간 전통적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못 견딜 것 같은 분들, 저는 그것만 견디면, 저는 그것만 지나가면 정말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오프닝도 되게 잘 만들었는데
아 그리고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은 장엄한 엄청난 전쟁 같은 느낌이 나오길 바라시는 분들, 도둑들의 이런 탈취 작전이 다가 아니길 바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음에 그런 영화를 찾아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라는 영화의 간단한 스포일러 없는 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추천합니다. 근데 다 취향이란 건 다른 거니까 부디 여러분이 이 영화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었길, 이 영화를 몰랐다면 여러분의 관심을 끌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